미트위트 제고 여제 로도비커 오원 윈프리트가 대륙을 홍해하고 세우나 나라는 태평성대였어. 소금은 뜨고 여주가 닭소리를 내며 막대기로 수상한 여자를 쳤어. 여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지. 갑자기 스스로 그랬어. 한 슈분이 일어났어. 입을 열더니 아마테라스 등뒤에서 검은 조수가 튀어나왔어. 여주의 궁집했지. 여주는 묵직에 옆으로 피했어. 반쯤 다가가서 아니면 이를 알렸어. 갑자기 여주의 시센상이 됐어. 당신의 탄소 레벨이 그림자보다 높습니다. 여주는 그림자를 당황했어. 나 이거 봤어. 이제 안심해도 되겠죠? 남자가 나타나 말했어. 토하. 원래 아떼오 비오를 집다니. 너밖에 못할 짓이야. 로이나. 나를 과스크게 물었어. 무기가 뭐든 베블라한테 지원만 주는 거 아닌가요? 힐딩전아. 여주가 왜 막대기로 그물을 상대했냐면 여주가 죽고 세면더 요브라바티 때문이야. 여주 이름은 로이너 아이드렐이야. 황제궁에서 시로 일했어. 지국의 유일한 황자라 있어. 켈디 나오노 윈프리트. 헤빈이 웃는 샤를 칭찬했어. 마시그의 수능에 로이너 행하였습니다. 자, 이 여자는 미트위트 지국의 여자야. 로도비커 오원 윈프리트. 모자 관계가 안 좋아. 여제가 켈딘의 유일한 황자임에도 조수의 듯 다리가 들리하냐 말했어. 그 거만한 루건 공작이 맹세했어. 안데 소에도 텔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 루던 공작이 그에게 주유한비했나 여기 있다지만 하지. 넌 그냥 조용히 살기만 하면 돼. 저는 괜찮네. 황자 여자가 떠난 후 있는당 맘에 받아셨어. 테리 로이얼에게 당부했어. 해지기 전에 돌아가는 게 좋겠어. 여주가 의라했어. 이렇게 이직 퇴근이에요. 요즘 그의 청원과 가야된 소문이 있어.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 가는 길에 조심해. 로이나. 여주는 일본가 그 한물 문제 놀랐어. 말도 안 되는 소문인데 여주는 매일 여기를 지나쳐. 근데 오늘의 유독 은사라이 느껴져서 너희도 무서워하여 알았어. 황자 전하가 아까 그 성은 얘기해서 그런가. 황자궁에서 난리가 난 소문이 있어. 황자궁 근처에 배우이 나타난대. 그 배우한테 다가렀기는 다른 사람으로 변한대. 여주와 스토를 안 했어. 그런 일은 취소. 저였지. 여주 뒤에서 갑자기 비명이 들렸어. 여샤다튼도 라틴을 물어봤어. 정원 쪽에서 비영과 돈과 오미티라 조마 황자궁 정원에서 비명이 들리다니. 여주가 뛰어가서 확인했어. 여주가 고개를 두었는데 시카당 괴물이 있었어. 여주 머릿속엔 도화지에서 보여. 근데 여주 몸은 이미 국지 용치에쉬었어. 여주가 오늘 여기서 종은 건다. 여주와 검은 근처에 거의 합해질 때 라페 근식 투여트토이가 나타났어. 당신은 고유시 각성에 필요한 경험치를 모았습니다. 여주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여주는 아직 듣고 있지 않았어. 마지막 힘을 다해 눈앞의 유일한 희망을 만졌어. 여주는 정체 모를 남자와 계약을 맺었어. 정체 모를 남자가 갑자기 말했어. 각성 완료. 아슈레 호유스케 이쪽에 백신듯이. 여주가 침대에서 걸떡 일어났어. 가슴이 진화됐어. 뽕뽕이 안 떠서. 꿈이었나? 말도 안 되는 꿈이네. 여유는 여주된 탄현진으로 불러왔어. 다 비겼을 엉덩이야. 하루가 우리고 정기가 했다. 깼구나. 여주는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다시 맞다. 이 목소리는 쓰러졌다. 여주가 처음 왕자님을 따라 왕궁에 온 순간부터 서로를 알게 됐다. 그 뒤부터는 예셔부터 닿았다. 서로는 여주와 친자매 같았고 여주의 유일한 친구였다. 하지만 3년 전 서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주는 눈물을 끄덕여 3년 만에 사라진 서로를 다시 만났다. 서로가 이외야왔다. 로이너 왜 그렇게 슬퍼? 서로가 위로했다. 자, 울지마. 여주는 서로가 눈앞에 있다는 건 시간이 진짜 되돌아간 거라고 생각했다. 맞아. 정말 과거로 돌아왔어. 여주는 갑자기 들린 목소리와 창에 화들 잠글라 표정이 굳었다. 서로가 물었다. 또 왜 그래 로이너? 널 커브치 시역했다. 안 보여? 서로 행복을 썼다. 서로는 신경 안 쓰고 여주를 이녀와 빨리 비핵하고 했다. 안검 상한가 참고 창이 떠서 말했다. 로이너 너 말고는 아무도 못 봐. 여주가 물었다. 그래서 개시두가 수상한 남자가 다시는 소리했다. 스킬 관리자 이은식건. 여주는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건 마법사라서냐고 물었다. 시카이 스너랬다. 내가 쓰는 건 마력이 아니라 영혼과 묶인 무한배로 쓸 수 있는 힘. 바로 스킬이야. 여주가 그럼 내가 원하는 뭐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나고 물었다. 내 스킬 레벨이 너무 낮아서 아직 안 돼. 레벨 앞에서 경험치를 모아야 해. 여주와 시턴이 계약을 맺어서 여주를 적당한 시점으로 보낼 수 있었다. 널 굴었다. 어떻게 해야 애들 하고 덩지를 모을 수 있어?
일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로 경험치를 얻을 수 있어. 뭘 하든 경험만 하면 경험치를 얻어. 여주가 경험치라는 게 아직 안 써서 꽤 남아있을 거라고 했다. 시턴이 보여준 창을 보고 순간 굳어버렸다. 창엔 여주의 경험치가 0이었다. 시커이 슬러댔다. 내가 경험치를 다 써서 스킬을 띄웠거든. 지금 쓸 수 있는 경험치가 없어. 일반 스킬을 올리려면 수련하거나 경험치를 써야 해. 근데 시간 되돌리기는 특수 스킬이라 경험치로만 올릴 수 있어. 그리고 처음 겪는 일일수록 얻는 경험치가 더 높아.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일을 겪을수록 좋아. 예를 들면 두분 같은 여지가 운지했다. 내가 많이 죽어서 아예 올라가던 거지. 시더는 그렇게 봐도 되는데 아무렇게나 죽으면 안 돼. 그건 아무 의미 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여주가 물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되돌아갔으니 난 살 수 있어. 시턴이 서열했다. 넌 그 순간만 향과. 그 괴물은 이 세계 어딘가에 있고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 왕궁을 떠나도 3년 뒤엔 똑같이 죽어. 여주가 내가 그 괴물수를 막을 수 있냐고 물었다. 시턴이 말했다. 마시더는 당연히 할 수 있어. 그럼 제일 쉬운 임무부터 시작해봐. 목표 설정. 내 제일 가까운 친구 서러를 구해. 서러 리어는 엄청 중요한 인물이야. 한여부의 핵심 인물. 식감이 날카로운 서러가 사준비. 한여부의 괴물수가 엄청 늘었어. 근데 이거 쉽지 않아. 하다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거야. 하지만 내가 성원을 바꾸면 내 미래는 내 뜻대로 될 거야. 지덩이 말했다. 로이너, 친구였고 할 거야. 여수가 주먹을 꽉 쥐고 무너져가는 세상을 반드시 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시튼이 여주를 이겨다. 스라가 사시지 그때 서울 나왔다. 너는 이순을 오른다. 다시 서베이가 난. 딱 한데. 근데 짐은 하나도 안 가져갔다. 이 설득한 서로에게 뭔가 이승인 게 분명하다. 여주는 최대한 따라 더 오파시나 다양한 모사입니다. 이날 서로는 메이드들과 스타와얀도 오도를 비다. 서로는 노야 부르면서 예를 됐고 고기를 돌린다. 더 좋아 서로의 손을 짚고 여망하다. 지금 쉬는 시간이다. 같이 산책 안 할래? 서로는 메이드들한테 인사하고 여주한숨 배를 닦는다. 그 뒤로도 매 순간 밤에 잘 때 딸이 스모그 때 여주는 서로랑 함께 있다. 오늘까지도 여주는 볼든 전하에 루시크다. 여주는 일하면서 취를 자꾸 비극거린다. 곧 퇴근이다. 콜린이 여주를 보며 이어대디지 연금 못 봤다고 말한다. 오늘 시계를 너무 자주 보는데 이거 근무 대만 아니야. 여주가 표절한다. 대관가 홀디가 오랜만 거우다. 넌 메이커 자기를 보신 지 10년쯤 됐지. 이런 내 모습은 처음이야. 이번 데이트가 많이 기쁘다고 해. 여주가 빛나해한다.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꼴딩가라가 강도한다. 넌 내 곁에 계속 있어줄 사람이다. 오래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결혼 생각 같은 건 좀 미뤄둬. 나도 오해한다. 왔는데 벌써 써니지예요. 그나저나 요새 갑자기 자주 마주치는 사람 없어. 그런 사람도 심해. 로이너 요새는 발굴을 했다. 콜린이 무슨 뜻인지 그 존재는 누구로든 변신할 수 있어. 옷이 어디든 탓이지. 여주는 폴딘의 말을 듣고 시간이 돌아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도 폴딘이 여주에게 경고했었다. 여주가 바로 우는다. 그 존재요. 그래오되어 거의 떠세 말다. 너무 많이 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너희가 주신다. 이미 위험한데. 다 됐어. 내가 기다리던 퇴근 시간이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사람 기다리게 하지 않고 어서가. 여주는 인사하고 서로를 찾아간다. 여주는 서로를 찾아가는 중. 시트는게 왜 자기랑 괜님 목적이 배우도 없을고 하는 다른 사람 고르는 게 낫지 않아요. 시터에 설령한다. 무슨 꾀를 되어라야. 내가 사람 판너지? 넌 일이야 하던다. 시터니 여주를 아는 걸까? 바다에 가이를 신다. 여주도로 피하고 순간 여주의 몸이 검은 뾰족한 곳에 끝부린다. 여주가 고통스럽게 가슴을 움켜쥔다. 이상한 여자가 말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야지만 하고. 여주는 이해가 안 된다. 왜 겨우 이 사람 모습인 거지? 너무 방해돼서 흐대주보가 상가한 거지. 고요 스킬 시간 여갱이 발동됩니다. 여주는 눈을 떴다. 다시 피기에스에게 왔다. 여주가 시턴에게 물었다. 오늘이 며칠이냐고. 시턴이 대답했다. 네가 처음 피기 있을 때와 똑같은 날이라고. 또 실러가 죽기 사흘 전이었다. 여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괴물이 바로 옆에 있었단걸. 게다가 괴물은 기괴한 모습이 아니었다. 인간의 모습으로 교시할 수 있음을. 실러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직접 말하면 내 곁에 괴물이 있으니 도망가라고 하면 그녀는 그냥 이라하에스가 그거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여주가 가볍게 말하지만 사실 속으론 무서웠다. 방 밖으로 나가면
한여로 위장한 괴물을 만나게 될 거란 생각에 온몸이 불편했다. 여수는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의심받지 않을까? 실러와 괴물을 떼어놔도 여주와 실러는 담당 구역이 다르다. 지난번처럼 계속 실러랑 붙어 다니면 분명 죽게 될 거다. 그렇다면 하분 역시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지푼이 여주에게 대화했다. 이번 회기로 정보 열람 권한도 늘어났어. 여주가 배웠다. 그런 권한도 있어. 일반인은 당연히 없지. 하지만 너처럼 시간을 조종하는 특수한 사람은 이 세계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특별 권한이 있어. 시턴이 안타깝게 말했다. 로이너가 모든 걸 알려주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없어. 너 고야했다. 시턴, 넌 관리자라며? 신이다 절대자 같은 존재 아니야? 시턴이 승진했다. 난 이 세계를 이해하는 매개체일 뿐이야. 이 세계 인간들이 위기에 처해도 너무 개입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여주를 돕는 게 시턴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내 덕분에 살아있어. 그래서 그 방법이 뭔데? 시턴이 봐야겠다. 그 방법은 스킬이야. 인간으로 위장한 괴물은 위험에 처하면 본 모습을 드러내. 그때 내가 스킬로 터치하면 돼. 이제 맞습니다. 아직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는데 무기도 못 다뤄. 시턴이 웃었다. 스킬을 쓰면 문제없어. 시간 역행. 내 창술 레벨이 왜 이렇게 높아? 시간이 기다렸다. 내가 창이랑 비슷한 걸 자주 써서 그런가 봐. 지금 들고 있잖아. 설마 대걸레 밖에 나라는 거야? 이걸로 괴물을 어떻게 잡아? 보통이 여주에 하긴지 알아줬어. 그래서 여드를 불더니 그 뭐지? 인고 원래 이유를 하기 말했어. 얘가 저선청 내밀어봐. 집 뒤올라는데 이 아까서 비승감 콜레이 여기서 이거 마셨어. 너는 매식 동산 잠깐만 참아줘. 여주는 파워를 핸들해. 우리 세발해줬어. 그때 여주가 쇼단 다음을 이겼어. 부녀주는 거 안 노는데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왔어. 콜딩이 말했어. 얼마도 가면 지축되었지만 그 돌아온 것들이 한부 매에 가까이 볼고 덩치 큰 괴물은 막지 못할 수도 있고 효과도 오래 하진 않을 거야.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라. 요즘은 콜딩의 말을 듣고 자신감이 생겼어. 그래서 오히려 얘기했다고 말했지. 콜딩은 여주의 행동이 황당했지만 결국 허락했어. 이렇게 여주는 집회 신청을 했어. 그때 아직 이 실러고 시간 안 났어. 긴장만 나르다 활짝 놀랐지. 여주가 어쩌 하를 꺼냈어. 저기 실러 걔 또 있어? 또 회의가 실러가 불렀어. 왜 찾는데? 매스맥 끝에 있는 거야? 그랬지. 이건 안 되는 맞다. 너 전에 레이버트가 정리정돈 잘한다고 했잖아. 그래도 좀 배우고 싶어져. 실러라 오세요 안 해서. 아 그래? 다 끝난 지요. 앵지어 레이버트 그때 겨우 등각이 있어. 요즘 기란 게 아들 나셨어. 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 레이버트 물어볼 게 하나 있어. 여기서 한 녹거리가 그게 무슨 일이더라. 여주와 레이버트가 점점 멀리 걸어갔어. 레이버트가 이상하다 싶어 물었어. 놓아요. 대시 어디다 간다. 사람 많은 길에서 이니 또 입을 녹아하던데 여주가 멈춰섰어. 레이버트가 먼저 공격했어. 레이버트가 말했어. 이게 무슨 장난이야. 여주가 쏘아붙었어. 당연 아니야. 넌 괴물이잖아. 여주가 택자노하. 당장 실러 곁에서 떠나. 궁금해와. 레이버트가 비웃으며 말했어. 역시 그분이 이유 없이 떨거든 왜 안 녹아. 순식간에 레이버트가 공격했어. 빠르게 여수의 뺨을 긋고 지나야지. 레이버트가 비웃어서 넌 세계의 인도자가 아니잖아. 대체 뭐를 수 있겠어? 너는 리때 아들을 알 수 없어서 레이브카 이것을 비웃으며 말했어. 넌 과제 하고 못하냐. 내가 이곳 시적될 것 같아. 나임쳐서 여를 꾹해. 여수는 몸을 피해 한 번에 휘둘러서 다시 날아오는 공격을 막았어. 여주의 스킬 탄솔이 발동된 거야. 공드호 아예테의 톱네. 여주는 순식간에 대부분의 공격을 막아냈어. 나이부터는 다 공복할 정이 없어. 열일꿈이 이미 그들을 단약하고 있어. 나이부터는 여주의 공격을 받아서 하지만 별 효과가 없어서 갑작스런 반격에 여주는 막을 수가 없었어. 라이버트의 공격이 갑자기 방어막에 막혔어. 여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추격해서 라이버트에게 큰 상처를 입혔어. 라이버트는 아픔을 느끼고 빠르게 여주와 거리를 불렀어. 여주는 생각했어. 처음부터 뭔가에 걸린 것처럼 동작이 자꾸 멈춰. 뭐든 간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도 그녀와 싸울 수는 있어. 라이버트는 힐보와 여주를 향해 공격했어. 두 사람의 공격이 부딪혔어. 라이버트의 공격이 여주보다 더 강한 것 같다. 여주도 예로부터 앞대결에서 왼쪽이 진단 먹직을 피하지 못한 것 같아. 여주의 방어막이 깨지고 봉도 날아갔어. 라이브가 여주를 징가했어. 괜찮네. 그분이 널 보호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제압했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죽어. 안타깝게도 여주는 결국 패배했어. 여주의 고유 스킬 시간 되돌리기. 다시 발동했어. 오빠 때나오 같이 시작했어. 여주는 주먹을 빡 쥐었어. 역시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걸까? 그때 내가 그냥 그 교육을 위해지는데 계속 시도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걸까? 지훈이 여주에게 할 아이는 못 받아. 우리 둘이 후딘이 여주에게 더하고 있어. 폴린이 여주에게 물었어. 일이 공식는 거 아냐? 시탄이 폴딘을 찾아갔어. 갑자기 폴딘 주변에 황금빛 마력이 나타났어. 콜딘이 모이를 가싸려 뿡스러워했어. 여주도 콜딘의 이상함을 알아챘어. 꼬인이 여주에 지어라 아셔. 쉽지 말해. 지금까지 몇 번이나 죽었어. 뭘 아셔. 쿠킹사. 어떻게 알았어? 폴딘이 실망했어. 애 가족이 이쯤 약속해서 너의 보호를 주려 하잖아. 그건 마법이 아니야? 마법이 하기보다는 고유 능력에 가까워. 세계의 왕인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야. 간단히 말하면 이 능력은 제일 환타하고 선언할 수 있어. 보호술식은 만능이 아니야. 기껏해야 누군가를 보호하거나 상쾌한 바람 같은 작은 축복이지. 폴딘이 알았어. 그때 내 이런 보호술식은 널 보호하겠다고 선언했고 세계가 널 보호한 거야. 여주는 그제야 깨달았어. 그 그물이 그때 나를 정확히 공격하지 못한 이유구나. 여주가 알았어. 하지만 세계의 왕이 하는 시모는 멋있는데. 능력은 별로네. 콜딘이 어색하게 말했어. 어쨌든 보호술식의 흔적 때문에 내게 일어난 일을 감지했어. 내가 여러 번 시도한 걸 봤어. 그 괴물을 죽이지 않고는 못 배기겠구나. 여주는 그 괴물이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계속 시도하면 그녀의 패턴을 익힐 수 있을 거야. 폴린이 여주를 알았어. 맥나 허물과 폴린이 여주에 알았어. 이유는 다 그치라. 폴린 근무했어. 미스케 하신서. 마수라면 방법이 있지만 그 괴물은 마수와 다른 종류야. 일단 그래도서 콜린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주를 도우려고 했어. 혹시 뭐에 하다가 알았어. 우비서 뛰어들었어. 그래. 몸이 하러는 기시나. 여수가 말했어. 할만 한 사람도 아니고 보딩 좋아하잖아. 콜린 전화가 다치면 너는 테이프스야 원께서 시턴이 여주를 위로했어. 저렇게 자신감 넘치는 걸 보니 괜찮을 거야. 여주가 말했어. 그물이 그분이 홍적이니까 다치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 그녀를 불러내는 공 어렵지 않아. 자네도 쉬하시니까. 여주는 주의원거이며 콜딘 전화를 닫고 있어. 콜딘은 멀지 않은 곳에 숨어있어. 나 여자가 말했어. 무슨 일이야? 로여, 어머나, 귀한 분까지 데려왔네. 역시 전화가 일부러 숨지 않으니 그녀가 눈치챘어. 아이핀 티즈님 부산서. 콜딘이 직설적으로 가랬어. 너 주인은 엉령으로 온 거지? 내가 내 시녀를 이기면 생각을 좀 바꿀게. 라이버트는 듣자마자 흥분했어. 먼저 여주를 공격했어? 넌 고용사야 너 옳은 말 이해도 없어. 라이버트의 공격이 이미 여주 눈앞에 와 있어. 여주도 빠르게 반응해서 공격을 나갔어. 라이버트가 시큰했어. 나란데. 하르마 이건 어때? 라이버트의 이번 공격은 여주가 막기 어려웠어. 여주가 막지 못하는 순간 콜린이 여주를 밀어내고 앞을 막았어. 라이버트는 콜린을 공격해서 놀았어. 콜린이 발로 여주 대신 공격을 막았어. 너가 하는 말에서 봐, 그나. 콜린이 렌즈만 웃어. 저쪽을 봐. 여주가 고개를 돌리니 놀라운 장면이 보였어. 라이버트가 오른크였어. 화면의 그림자가 무단으로 세계의 왕을 공격했다고 나와 있어. 벌을 받아서 그녀의 힘이 크게 약해졌어. 고입했어. 다와 이제 리그스나 시대와 너무 무슨 그 있는 심도 걱정해서 폴린이 사이즈먼님 나다워 봤어. 잘 씹을 테니까 싶네. 여주도 안심했어. 라이버트가 온다 중얼거리고 있어. 위대하신 여왕 폐하 지혜를 로도비터 폐하. 여주는 라이버트 입에서 나온 여왕의 이름에 위를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 스나 배우를 지어서 놓는 게 여왕 폐하고 시선이 여주에게 직경하고 했어. 지금이 그녀를 없앨 기회야. 결국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 힘을 모아 라이버트를 세게 내리쳤어. 너의 이 배라 이젠 고통 풀렸어. 여주는 진화 스킬을 사용해서 그림자를 정화했어. 여주는 이제 드디어 한정 오일이 있어. 기뻐하며 춤을 췄어. 그때 허은은 매우 분노했어. 비교신이 말했어. 보다 급한 던지를 한 세계의 왕. 아무 능력도 없고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면서 강이 내 일을 망치더니 여한이 흉렬하며 말했어. 내가 임전했으니까 봐준 건데 이제 하려다 했어. 내가 산사를 이겨 내 무능함에 고통받게 만들겠어. 한바탕 수동 후에 여주의 생활은 잠시 평온을 되찾았어. 라이버트는 사랑이 바뀐 것처럼 며칠 동안 여주를 찾아다녔어. 주방장의 특별 선물인 반죽 부은 쿠키 플라잉크 박스를 여주와 나눠 먹었어. 셔가 말했어. 요즘 로이나에게 엄청 관심이 있어 보여. 라이버트는 지금까지 그리와 가까워질 기회가 없었다고 선언했어. 라이브가 각자 여유에 뛰고 있겠어. 저발로랑 잘 지내고 싶어. 괜찮으면 매너라고 불러도 돼.
저는 알버트가 처음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걸 보고 믿을 수 없었어. 여주는 또 알버트의 후회를 받아들였어. 여주는 걸어가면서 시편에게 물었어. 라이버트는 왜 이렇게 인상이 달라진 거야? 시편이 생각했어. 더하의 영향을 받은 벌은 그 인자의 특별한 영혼이 정하려면서 원래 모습을 되찾았어. 그래서 본래 성격이 드러난 거야. 그래서 여주에게 이렇게 친절한 거구나. 여주가 라이버트를 구했으니까 여주에게 호감을 가진 거야. 여주가 감탄하며 말했어. 오늘은 좋은 일만 가득했어. 찬만해. 오늘 두 분이 냉전한 지 20분은 된 것 같아. 하여 하스야해서 위치아 부끄만해 한가. 폴딘이 비웃으며 말했어.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서 저에게 세 분이야. 영화에 하스기급이 없었어. 하하하. 그럼 이를 하나 줄게. 황자 콜딘 아어노 윈프리트는 로도비커 오원 윈프리트 대국 여왕의 이름으로 임명하노라. 마수 토벌대 총사령관으로 황씨를 대표해 마수를 토벌하라. 이 황의 곁을 희급했어. 내가 그 시녀 외에는 가까이서 보시는 걸 허락하지 않으니 그러나 마수의 하로 뼈에 허락하지. 여주는 시녀인 자신도 마수 토벌에 가야 한다니 놀랐어. 마수는 대륙 곳곳에 나타나는 괴물이야. 대우의점비 기습기를 윤다. 토벌대를 만들어서 자주 마수를 토벌해. 콜린이 반박했어. 마수 토벌의 시녀를 지어가는 건 말이 안 돼. 누가 또 봤어. 벌금했어. 콜린이 딸을 시녀 시쳤어. 해야. 너희 말했어. 그럼 해야. 내가 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니까 내가 미쳤다는 소문이 도는 거 아니야? 걱정 마. 어차피 시녀는 텐트에만 있을 거야. 게다가 홀파인 경도 토벌레에 항요할 거니까. 불안한 일이 뭐가 있겠어. 하란 여기 가자. 내가 주들리니 알아서 해. 어디 일로 했어? 근사하로이다. 내가 내 옆에만 있으면 큰일은 없을 거야. 숙소로 돌아온 여주가 한숨 쉬며 말했어. 전하가 그분 옆에 있으면 괜찮다고 했지만 올해 마수수가 예년보다 훨씬 많아. 자기를 지킬 능력이 있어야 해. 여주는 자기 경험치가 꽤 쌓였다는 걸 빼달았어. 패널을 열어보니 경험치가 많이 있었어. 창술 레벨을 올리기로 했어. 얻는 표를 수업만 하나고 비교해서 세계의 너를 사실가 시해지니까 나는 시자. 여주가 시큼에게 물었어. 세계의 인도자가 뭐야? 세계의 인도자는 세계를 이끄는 권한과 힘을 가진 사람이야. 세상의 영혼이 이 세계를 이끌기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자격이 주어져. 너는 더 이상 시어스를 했죠. 이단 할구가 해야 해. 화면에 두 가지 캐릭터가 떴어. 판는 말드, 만토나 느지길 힘이야. 전투 관련 스킬 레벨업이 빨라지고 전투력도 올라가. 여주가 타이틀을 고르면 그무들 상대하기 훨씬 쉬워질 거야. 하지만 폰은 경험 없는 안내자로 3배의 호감도에 따라 스킬을 빌려 쓸 수 있어. 일부 스킬 경험치는 무조건 고비따지야. 연속으로 생각해. 호시켜주면 안 돼. 여주가 고민하는 사이 시턴이 갑자기 폰을 누르려다 여주한테 들켰어. 제발 아이오를 선하겠어. 시턴이 뿡수를 보이자 빅소리와 함께 캐릭터 선택 완료. 폰 버즈는 한숨 쉬며 시턴을 싸봤어. 시턴도 장난스럽게 여주를 보며 미안. 설명 좀 들어봐. 여주는 따지며 말했어. 시턴 스스로 변수만 해. 폰 스킬은 쓰기에 따라 훨씬 유연해. 여주가 보니 폰 전용 스킬은 괜찮은데 옆에 이 문구는 뭐지? 뭐네? 시턴이 설명했어. 이건 단덤이구나. 여주가 하느냐 알았어. 안정이 육배 징블이야. 시턴이 또 설명했어. 넌 이 스킬 익히면 다른 스킬은 안 보일 거야. 그게 엄청난 단점이지. 됐어. 어차피 이미 골라잖아. 이제 이래요 가는지 볼게. 너가 하고 오금이 어떻어? 심전은 뭐 있대. 대체 일을 안 해. 앙들만 해. 다음 날 아침 수사면 사람이 찾아와 코딩의 방문을 두드렸어. 여주는 이 목소리 들은 것 같았어. 은이 지켜서. 어서오셔. 표셔. 여주는 확신했어. 그가 바로 올해 마수들을 전부 소탕한 주역. 제국의 영웅. 홀토원 공작의 후계자. 버노현 홀토원이야. 그리고 홀딩샤라의 시코팅구지. 여주는 하고 있어. 그가 뭐냐 라코팅과 나를 베이나와한 걸. 언제부터 전하에게 딴 마음을 품었는지 기억이 안 나. 하지만 그가 마수 토벌 가기 직전 그와 콜딩 전하가 몇 번 다툰 걸 들었어. 그때 콜딩은 이미 번호에게 할 말이 없었어.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콜딩. 내가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안녕. 전하. 여주는 콜딩 전하가 호통을 많이 심해했을 거라 생각했어. 콜딩이 번호에게 안 했어. 더 어렵겠지? 내가 전에 수도 근처에서 마수토벌 한 적 있지만 성바비현 구역에서 마수토벌은 처음이잖아. 콜딩 꽝이 기어 말했어. 마수한테 달아라 끔빡하지 않아. 여자 이급정동 한국부터 지랄 한번. 제국에서 내가 못 이길 강자는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나의 비는 달라.
그럼 우리 집으로 싸운지 못하나. 여주는 민망하게 그대를 봤어. 복근이 없이 봤어. 로이너는 대걸레 자루로 마수 때려 잡는 거 알아? 지스가 헐서. 알아, 맞다. 로이가 엄청 짠해. 번호가 턱을 단지며 말했어. 대걸레 자루로 마수 잡을 수 있으면 하급 마수는 문제 없겠네. 만약을 위해 나중에 창 하나 줄게. 곧이 여기 말했어. 스킵하는 거 읽었어. 여태 폐하가 노리는 건 널 거야. 여주는 전혀 몰랐어. 폐하가 한여를 부리주는? 알고 보니 여주는 황자의 유일한 신복이었어. 그래서 폐하는 정치적으로 봐도, 사적인 감정으로 봐도 여주 제거하는 게 콜딩한테 타격이라 생각했어. 보트 이스코에서 너까지 영치연해. 여주는 괜찮다며 오히려 콜딩에게 고마워했어. 번호가 여주에게 일러줬어. 투벌대에 널 놓이는 사람 있을 거야. 넌 황자가 곁에 두는 유일한 사람이거든. 그러니 그들은 절대 수도에서 황자 따라온 한 여인 너한테 호의 안 보일 거야. 아무도 쉽게 믿지 말고 항상 경계해. 홀딩이 강조했어. 최대한 내 엿떠나지 마. 어둠 속엔 마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여주의 불안 속에서 마수 토걸 출발하는 날이 왔어. 시로가 여주에게 손 내밀라고 하며 다비랑 레이버트가 같이 잠궜네.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만들었대. 배거자해서 이분군 구부산을 아예스해. 그 사람들 말로는 이때 부적이래. 여주는 너무 고마워하며 무사히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 여주가 궁전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는데 다행히 번호가 여주 구해주며 먼저 터나 마차에 타라고 했어. 여주는 콜딩 전화 보고 상태 물어봤고 콜딩은 괜찮다고 했어. 여주는 알고 있어. 황자 전화가 광증 걸렸다는 소문이 도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전화 곁에 있으면 그가 구토하고 거부 반응 보이기 때문이야. 여주는 터나 방해하면 안 된다 싶어서 시던에게 스킬 좀 보여달라고 했어. 여기서 말하는 호감도는 어느 정도 호감도를 말하는 거야. 지풍이 수명했어. 뭐랄까, 로이너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정도. 근데 너랑 한 번 본 사이거나 너한테 호감 조금만 있는 정도로는 안 돼. 이 스킬 때문에 여주는 인간관계 다시 봐야겠어. 여주가 시칸에게 물었어. 이 화면의 쿨빙 전화는 왜 없어? 지풍이 쓴다었어. 그는 세계의 왕이야. 내가 들리고 싶으면 그런 사람 힘은 세계를 손에 쥐어야 가능해. 뛰어입고 말써. 의사들은 내가 빌리려면 호감도만으론 부족해. 의사는 18. 그럼 거의 근데? 지풍이 여주 안심시켰어. 걱정 마. 그런 사람 진짜도 울어. 아고 세계에 안 늦어. 그들은 미성숙한 세계를 번영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자기 힘남한테 못 빌려줘. 내가 그들 힘 빌리려면 먼저 그들의 약속을 받아야 해. 너희까지 동물님께 기다렸어. 그렇구나. 지파는 여주 기분 안 좋은 거 보고 바로 위로했어. 좀 귀찮긴 해도 그 힘 엄청 강해. 여주가 말했어. 참비가 나한테 호감가리하고 약속까지 받아야 한다니. 그건 불가능해. 시턴이 자신있게 말했어. 어쩌면 내 바로 곁에 약속만 받으면 힘 빌려줄 듯밖에 사람 있을지도 몰라. 라기에서 채서 여주 일행이 마차에서 내릴 때 많은 적대적인 시선이 있었어. 여주는 불편했어. 코이딩도 알고 있어서 여주도로 자기 텐트에서 자해. 18에서 자라고 했어. 불편해도 안전해. 내 텐트 가면 편해도 위험해. 여주가 보급품 가지러 갔다가 코딩 펜트 가는 길에 소문이 많이 들렸어. 그런 잡소리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들렸어. 알아봤어. 솔래? 여주는 남자 눈빛에 소름 돋아서 고개 저으며 텐트로 비어갔어. 들으니까 황자 전화 어릴 때부터 그녀가 곁에서 시중 들었대. 지금까지 계속 남자애가 놀았어. 네가 황자 전화 방 친구인 거 알면서도 앞에서 시중 들다니. 대단한데 너도 동대 정야가 그렇게 함정 거 피하서. 그때 탱크 밖에서 누가 그녀를 불렀어. 여주가 텐트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알고 보니 남자애가 여주 베개 안 가져온 거 본 거야. 게다가 산소감은 추우니까 온수 주머니 안고 타는 게 좋대. 여주한테 자기 이름은 이우이시엔 타제. 여주는 갑작스러운 친절에 좀 당황했어. 이날 밤은 무사히 지나갔어. 여주는 괜히 걱정해나 싶었어. 자기 올 줄 알았는데 게다가 여주는 이번 주 내내 콜딩 전화랑 같이 있었어. 아무도 답도 못했고 일이 된게 지효했어. 여주는 트레스 가운데 아시치리도 없었고 그렇게 경계를 썼어. 위험이 어떻게 닥쳤는지도 몰랐어. 한백속서 이시야 스키스 히그서 마수대가 포위하고 있었어. 홀딩과 번호가 그게 명령했어. 저는 잠도전 뒤 번호가 부하에게 명령했어. 에런, 넌 황자 전화 또 와서 뒤쪽 기습하는 마수대 마봐. 거은 호사에는 예두 복구 일러졌어. 꼴리야 대사 빠지지 마.
그리고 준 창 꼭 들고 다녀. 번호가 여주에게 조심하라 말하고 급히 떠났어. 콜딩은 마수가 양쪽에서 올 줄 몰랐어. 여주더러 텐트 안에 있으면 더 안전할 거래. 홀토원 경도 콜딩 전화도 없는데 혼자 텐트에 있느니 넌 달라야 알소. 꼭 그니까 아따랄 거야. 비쪽 마수는 사납고 인간 쪽도 지지 않았어. 콜딩 전화도 직접 나섰어. 그런데 마수 하나가 콜딩을 알아보고 세계의 왕이라 했어. 마수들은 동료 애칭 듣고 세계의 왕 완전히 제거하여 했어. 레아스 신집이 할 수 있으니까. 콜딩은 이래 위험해. 수상한 남자가 여주 뒤에서 말했어. 황자전화 달 지켜. 여주는 신경이 미친 듯이 생각했어. 황자전화가 죽으면 어쩌지? 황자전화 죽으면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여주가 중얼거렸어. 전화 지켜야 해. 콜딩도 나 지켜야 해. 여주는 이미 통제불능이었어. 화면에 창이 계속 떴어. 너는 완전히 호치했어. 어이쇼엔 하프. 나시 좀 어시해 해. 여주가 콜딩 전화가 위험에 처한 걸 보고 콜딩 전화를 다치게 하지 말라고 외쳤어. 그러자 여주와 탕을 휘두르니 모두가 깜짝 놀랐지. 고작 하녀가 저런 힘을 갖고 있다니. 스터여다는 뭐야? 이럴 수 없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수상한 남자가 갑자기 맞장구 쳤어. 그러게 너무 이상하잖아. 맞아.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혹시 저 하녀가 마수들을 불러들인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마수가 갑자기 늘어난 걸 어떻게 설명해? 그러게 작년보다 마수 수가 확실히 많아졌어. 저 여자 혹시 저주나 흑마법 같은 거 쓰는 거 아니야? 흑마법사들은 자기 욕심 세우려고 못할 짓이 없잖아. 남자들은 수상한 자의 말에 속아 넘어갔어. 저 하녀가 마수를 불러들였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더 많은 마수를 부를지도 몰라. 카리카주가 발잡아. 여주가 살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폴딩을 봤어. 콜딩 전화 괜찮으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칼날이 여주를 반통했어. 실턴이 죽어가는 여주를 안았어. 포기하기 싫으면 다시 시작해. 여주의 스킬이 발동해서 전투 직전으로 올라갔어. 여주가 갑자기 답을 찾아봤어. 바로 저 남자가 여주를 죽인 거야? 여주는 그를 보며 답답했어. 괴물한테 당한 게 아니라 아군한테 당했다니. 실턴이 말했어. 아까 마쇼 잡을 때 내 생각이랑 행동이 좀 이상했어. 여주는 그때 속이 메스꺼웠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대. 머릿속엔 온통 콜딩 전화를 지키고 마술을 휘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지향이 이상했어. 니가 그랬다만 누군가 너한테 스킬을 썼기 때문이야. 이 스킬 발동 조건은 까다로운데 이 사람은 다 충족했어. 그러니까 스킬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스킬 사용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 스킬 사용법을 아는 건 세계의 안내자 그리고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 스킬을 아는 사람뿐이야. 여기가 의아했어. 의자에 상신하네요. 10분이 설명했어. 동산도로는 불가능해. 관리자는 각 세계마다 하나뿐이야. 그럼 스킬을 쓴 건 인간 모습의 그림자밖에 없어. 이건 그자의 고유 스킬이야. 이번에 여제가 보낸 그림자는 전과 달라. 이번엔 그림자가 스무스랑을 이용해서 이러고 해. 머리가 꽤 좋은 거지. 다시 말해 그림자가 이들 속에 숨어 있어. 여주는 왜 실패했는지 정리했어. 콜딩 전화 뒤에만 숨어선 아무것도 해결 안 돼. 여주는 자신을 노인어 아이들이라고 소개했어. 콜딩 환자 전화를 모시는 하녀예요. 언덕가에서 여인나. 남자가 자기 저녁을 여주와 나눠 먹었어. 이 사람은 마수 토벌대 중앙 2소대 대장 에런 커드러야. 현습 기사 닐 밀러. 에런 대장님이 직접 그린 거 정말 맛있어요. 초급 기사 제이슨 오딜이 비웃으며 말했어. 어차피 내가 황제전화 곁에서 먹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겠지. 부대장 캐인 일시어가 타야해서 진을 원래가해. 무엔도 인가죠. 여주는 근사트고 했어. 너가 알았어. 나를 잘 없네. 캐린애가 말했어. 에런 대장님이 직접 그린 건데 드셔보시겠어요? 번호도 오랜만에 에런 요리 맛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 밀리 말했어. 황자 전화를 어릴 때부터 모셨다며? 여주는 자신이 고아이고 마수가 고향을 침공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대. 어느 날 고아원을 몰래 빠져나와 거리를 돌아다니다 우연히 황자 전화를 만났어. 그때 콜딩이 여주를 보자마자 말했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여주를 간제로 궁으로 데려갔어. 수상한 자는 그들이 웃고 떠드는 걸 보며 일이 꼬였다 싶었어. 이 여자가 갑자기 말했어. 특별 임무를 줄 때 세계의 왕 옆에 있는 하녀를 제거해. 하지만 직접 손대지 말고 이 세계 영혼의 손에 죽게 해야 해. 세계의 왕이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영혼들 손에 죽는 걸 직접 보게 해. 여주가 목을 만지며 피곤해했어. 십턴이 여주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줬어. 기사들이 가장 크게 느낄 감정이 뭔지 알아?
정확히는 공포야. 고작 하녀가 마수를 손쉽게 쓰러뜨렸잖아. 그들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로이 너, 내 실력 드러내지 마. 여주도 시턴 말에 동의했어. 지금 실력 못 드러낼 거면 스킬이나 찾아보자. 여주가 보니 넓은 범위에 스킬이 있었어. 괜찮아 보여서 발동해 보고 싶었어. 시턴이 내일 발동해보라고 했어. 아침부터 여주는 스킬을 발동했어. 그러자 여주 귓가에서 삐삐삐 경보음이 들렸어. 그러고는 고문근다. 여주 머리로 알아왔어. 알고 보니 귤이었어. 여주가 펑등했어. 이런 거 위험하고 감자나 이런 건 관다. 미친. 여주가 물었어. 이 스킬 볼 수 있어. 시턴도 침묵했어. 여주가 이해해봤어. 주 혼자 어디 가는 거지? 그래서 쫓아가서 물었어. 니는 과일 따러 간다고 했어? 아까 아셔. 그래. 티는 헛뜨그. 니도 여주의 후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여주와 옆구름 만나서도 동고가 우였어. 데이슨이 갑자기 나타나서 놓였어. 하녀 아가씨랑 단둘이 어디 간 거야? 미리 설명했어. 대자총, 님 근처에서 과일 친다요 교. 여주는 이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어. 왜 이 사람이랑 눈만 마주쳐도 경보가 울리는 거지? 혹시 지가 그림자인가? 근데 이번 그림자는 나를 이용한다며? 이렇게 대놓고 저기를 드러낼까? 여주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뒤에서 번호의 목소리가 들렸어. 번호가 여주에게 물었어. 수경지 박숙 쪽에 무슨 일 있어요? 여주가 탄핵했어. 리안 과일 친다요요. 페린이 갑자기 말했어. 방금 본 보고서에 이쪽 방향에 수상한 흔적이 있대요. 번호 일행이 수상한 흔적을 조사하는 길이 여주 일행과 비슷해서 같이 가자고 했어. 번호가 여주에게 물었어. 왜 지갑부린 차는 안 들고 다녀? 여주가 설명했어. 하녀가 그런 무기 들고 돌아다니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번호가 돈 쉬라는 것 같아서 여주 일행이 과일을 발견했어. 앨런이 번호에게 보고했어. 저주기만 했던 흔적입니다. 번호는 이 주술이 나 찍었어. 혼자 전화를 노린 주술이었어. 여주가 급히 물었어. 이 주술이 콜팅 전화를 노린 거예요? 번호가 설명했어. 정확히는 두 주술을 결합한 거예요. 그때 그림자가 참지 못하고 수맥은 돌을 부숴버렸어. 주위의 와스들이 순식간에 나타났어. 더가 스문을 보고 뭉여해서 우유사투짐이 여주 옆에 마수가 나타났어. 번호가 보고는 말없이 여주를 안았어. 그리고 아주를 쏟았어. 근데 마수가 안 죽고 다시 여주 일행에게 덤벼들었어. 부하들이 걱정하는 순간 여주가 한 방에 마수를 끝냈어. 그렇게 여주의 실력이 들어났어. 여주가 또 그대한테 죽는 건가? 벨러가 여주 앞을 나갔으며 손 괜찮아. 벨러가 힐끗 보더니 붕대를 꺼냈어. 여주 상처를 감싸주고 크게 칭찬했어. 내가 탕 쓰는 법 가르쳐준 보람이 있네. 여주는 바로 알아챘어. 벨러가 다리를 감싸주는 거라고. 앨런도 거들었어. 위에서 뛰어내려 공격하는 것보다 아래서 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 나는 마수도 있거든. 위에서 공격하면 오히려 당할 수 있어. 여주는 놀랐어. 앨런이 왜 자기를 도와주지? 여주 일행이 드디어 진영으로 돌아왔어. 벨러가 여주를 찾아와 상처 치료 연고를 줬어. 여주는 따르며 벨러에게 고마워했어. 여주가 벨러에게 말했어. 앨런이 아까 조언해줬는데 말투가 좀 차갑더라고. 벨러가 단호했어. 앨런이 그런 건 내게서 누군가의 모습을 본 거야. 앨런도 너처럼 마수 침공에서 살아나온 거야. 짐작했겠지만 다른 가족들은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어. 그래서 마수를 제거할 때마다 항상 제일 앞에서 흑마법사 처단하는 일도 적극적이야. 공적으로 봤을 때 비족 자비받고 사령부에서 일할 수 있는데도 최전선에 남았어. 앨런이 부도하랬어. 창의 가죽을 한 겹 갚는 게 좋아. 예전에 딸한테 창 쓰는 법 가르칠 때 그랬대. 여주는 벨러가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여주가 벨러에게 말했어. 이 약도 그렇고 아까 일도 그렇고 은혜를 입었네. 벨러가 말했어.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 시턴이 여주에게 물었어. 지금 어때? 여주는 마음이 풀리진 않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어. 그들을 알아갈수록 정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어. 여주는 그들과 다시 어울렸고 관계가 점점 가까워졌어. 그러다 여주가 죽었던 그날이 천천히 다가왔어. 여주가 악몽을 꾸다가 카오빈이 깨웠어. 악몽 꾼 것 같네. 괜찮아. 다시 타기 전에 차 한 잔 마셔. 감귤차야. 악몽엔 이게 제일 좋아. 어서오시오. 어릴 때 악몽 자주 꾸셨잖아요. 제가 항상 이 차 끓여드렸는데 이번엔 제가 받네요. 정말 죄송해요. 카오린이 흐뭇하게 차 마시고 푹 쉬어. 마수들이 곧 몰려올 거야. 열린 띠가 멈춘 기다렸어. 나 여기 서서. 마수대가 후방에서 몰려온다. 여주가 꼭 깜짝 놀랐어. 협공이 아니라 후방에서만. 주술이 방해받은 건가?
상황이 전과 다르게 흘러갔어. 전원 전투 준비. 모두 장비 챙기고 빨리 모여. 시간 끌수록 더 힘들어. 다른 방법 없어. 어둠 속의 추운 그림자는 니이었어. 니은 원래 여주에게 한마법사 누명을 씌우려 했는데 뜻밖에도 기사들의 경계심과 적대감을 낮췄어. 원래는 세계의 왕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영혼들 손에 죽는 걸 보게 하려고 기사들이 여주를 의심하고 공격하게 하려 했는데 이젠 그 방법 못 쓰겠네. 그렇다면 모두가 여주를 버리게 만들어야지. 기사단 모두 같은 차를 마셨어. 스킬 발동 조건은 만족했고 그들이 여주를 버리고 떠나게 하는 건 어렵지 않아. 전장에서 기사들이 용감히 맞서 싸웠어. 마수수가 여주가 전에 죽었을 때보다 훨씬 많았어. 앞뒤로 협공해야 할 마수들이 전부 여기 모였어. 하린이 그의 부시 앞에 서서 나는 마수가 무방비한 여주에게 돌진했어. 카오딘이 또 여주 앞을 막아서며 마수에게 어깨를 물렸어. 여주가 정말 걱정했어. 하린은 미친 타이 앞에 더 많은 마수가 온다고 하였어. 전방에도 더 많은 마수가 모여왔어. 헬렌이 데이슨 대신 공격을 아끼며 제이슨에게 오래 못 버텨. 빨리 이혼하라고 했어. 전에 겪었던 미래에서 여주와 카오딘 전화가 안 왔을 때 이곳 기사들은 거의 전멸했었어. 벨러가 제국의 작은 영웅이 된 건 거의 전멸한 토벌대보다 마수가 훨씬 많았는데도 혼자 맞서 싸워 이겼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번엔 왜? 그들은 너를 무정하게 죽인 사람들인데 그들이 여기서 죽어도 내가 죽인 게 아니잖아. 어차피 마수가 죽인 건데 그런데 왜 원망하지 않는 거야? 맞아. 난 여전히 원망해. 악몽에서까지 그들이 나올 정도로. 하지만 난 그래도 선택할 거야. 한 말을 불고 후회했었어. 헬링. 여주가 바로 아래서 위로 한 방에 휩쓸었어. 마수를 보내버렸고 헬링과 제이슨이 또 놀았어. 여주가 급히 불었어. 다친 데 없어. 대장이 가슴이 외쳤어. 닐 무슨 일이야? 닐이 마수들에게 둘러싸였어. 여주의 눈동자가 흔들렸어. 저 그림자 너무 익숙해. 여주는 몰랐어. 닐이 그림자였다니 전에 나한테 잘해준 것도 다 계획이었나? 여주는 어찌하라를 몰랐어. 닐은 괴물이야. 아니 괴물이긴 하지만 그 안에 진짜 닐도 있어. 전에 라이버트처럼 닐을 정화하면 구할 수 있어. 이건 여주만 할 수 있어. 마스가 닐을 눌렀어. 세계를 해치는 사악한 존재. 여기서 죽여지 마. 닐이 비웃었어. 너희도 우리랑 똑같잖아. 마스도 더 말 안 하고 바로 짓눌렀어. 니은들이 다이를 구하올 거라 기다렸어. 인근은 다이 이름이다. 아슬아슬한 순간 여주가 신처럼 나타나 마수를 날려버렸어. 네 비장이란 일거서 왜 날 구한 거야? 여주가 맞대어 다르네. 제이슨이 걱정스럽게 견습기사가 후광에 안 입고 여기서 뭐해? 닐이 시적으로 하나리 해서 형 왜 여기 온 거야? 제이슨이 답했어. 바보야, 형이 와버릴 리 있나? 당연히 올망에 구하왔지. 네. 제이슨의 말 한마디가 그림자인 닐을 흔들었어. 카오딘은 이미 버티기 힘들었어. 시턴이 보고 바로 마법을 써서 카오딘 몸속으로 들어갔어. 자, 우리의 에머터라스 등장이야. 마수가 우리 에머터라스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자. 에머터라스가 바로 한 방에 마수를 없애버렸어. 지금은 신도 붙여도 막을 수 없어. 여주가 봤어. 마수수가 더 늘지 않아. 역시 밀 때문이었어. 남은 마수들이 전부 카오딘 전하에게 모여들었어. 벨러가 놀라며 아이 그래 왜 왔어? 포항에 있으라고 했잖아. 여주가 말했어. 한 명이라도 더 도는 게 낫잖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벨러는 여주의 말을 듣고 이해할 것 같았어. 벨러가 명령했어. 에런, 펠린, 나랑 이 두 기사가 길을 열게. 왕자 전하 곁으로 가서 도와줄래? 여주가 문제없다고 했어. 벨러가 위에 사람을 보며 여기 어떻게 온 거야? 햇발 안자가 믿어지며 하하하. 당연히 너희 동너 왔지? 뭐라고 했어? 동너 왔다고 했는데 나 왜 기가러 온다 하지? 당연히 너희 동너 왔지. 자 누워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여기 상황 알고 온 거야? 로닝? 로닝은 세상에서 유일한 대마법사야.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는 지팡이 카오린 몸에 빙의한 걸 봤어. 로닝이 웃으며 마슈부터 처리하고 천천히 알아보자고. 갑자기 여주 쪽으로 돌아서며 왼쪽 오른쪽 묻더니 여주가 오른쪽 선택했어. 손 한 번 휘두르니 강력한 마력으로 카오딘 주변 마수를 전부 쓸어버렸어. 여주가 놀랐어. 헐치 특히 로닝 주변에 마법진이 나타났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더 도와주고 싶지만 긴급 파견된 분신이라 돌아가야 해. 본체는 지금 대륙 반대편에 있거든. 로닝의 강함에 여주가 놀랐어. 분신마드로 이 정도라니. 고인이 발전해 여주에게 말했어.
귀한 손님, 우리 곧 다시 만날 거야. 카오딘이 경계를 풀었는데 마수가 하나 남아있었어. 카오딘을 기습하려는 걸 여주가 막았어. 내려찍기로 마수를 처치하고 카오딘을 구했어. 도걸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어. 부상자들은 치료받고 전사자 시신도 안치됐어. 카오딘은 외상은 없는데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어. 여주는 생각했어. 내 죽음도 그렇고 카오딘 전하의 고통도 전부 괴물과 여황 폐하 때문이야. 여주는 그 일을 처리하기로 했어. 여주가 웃으며 우리 목적은 우리 족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삼켜야 해. 족인이라고 하지만 족인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 그저 영혼에 새겨진 존재일 뿐이야. 동질 감정도 동료라면. 여주가 릴의 생각을 끌었어. 릴리 웃으며 너 역시 그냥 하녀가 아니구나. 아이들의. 여주가 찬을 겨누며 유언이 있어. 릴이 여주더러 헛쓰고 말라고 하러니 우리 비밀 알려줄까? 그들은 이 세계 생명체의 영혼에 붙어있대. 이 세계는 아직 부완전하고 이 땅의 영혼도 완전하지 않아서. 인간은 명확한 자아가 없고 그냥 힘의 화신이야. 그래서 더 높은 차원 세계의 존재들이 인간 영혼에 붙을 수 있는 거래. 붙어있다는 건 원래 영혼의 기억과 감정도 천천히 그들과 합쳐진다는 거야. 이 몸의 원래 주인. 원래 닐은 거리의 고아였어. 인정받지 못했던 소년이. 무조건적인 따뜻함을 간절히 원했고 그림자를 무너뜨린 건 원래 닐의 소망이었어. 여주 앞에 창이 떴어. 그림자가 생도의지를 포기했으니 던가 가능하대. 뭘 망설여? 빨리 날 정화해. 여주가 물었어. 왜 그런 거야? 그림자가 답했어. 아마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봐. 근데 다른 족인들은 따같지 않을 거야. 아마 너 때문이기도 하고 내 동료들 때문이기도 하고. 그림자가 말을 마치자 여주가 정화시켰고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 벨로가 여주에게 불어서 저기 된 거야? 여주는 긴장했어. 들킨 거야? 여주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말을 더듬었어. 릴리 그림자였구나. 벨로는 당황했어. 그림자를 알고 있었어. 벨로가 말했어. 그림자를 직접 본 적은 없대. 벨로가 생각하더니 덩체를 밝혔어. 벨로의 정체는 세계의 인도자 중 하나. 말에 힘을 가진 자였어. 여주가 놀랐어. 레그나어,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는 상승기사. 제국의 검이라 불리는 계곡 공신이야. 벨로도 그녀처럼 역할이 말이고 그녀의 어머니야. 여주가 레그나어 이 길관에서 여황 폐하의 오른팔 아니야. 벨로가 여주더러 국정할래. 어머니는 다이산픽을 강요하지 않았대. 아이들을 왜 그림자와 적이 된 거야? 여주가 답했어. 아양의 태교해서. 여주에게 그림자를 물리치고 모두를 구한다는 꿈은 너무 거창해. 하지만 주변 사람들 지킬 방법이 있다면 끝까지 해낼 거야.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벨러 머릿속에 어머니 말이 떠올랐어. 지키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 그 사람이 신념을 깨뜨려도 그 사람을 위해 온 세상을 적으로 돌릴 각오가 된다면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어. 그게 말의 숙명이야. 벨러가 지저 없이 여주 앞에 무릎 꿇으며 내 기사가 되게 해줘. 널 지키게. 여주는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도움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으면 좋긴 하지. 좋아. 나 벨러킨 홀타이는 이 세계에 맹세 안 오니. 너만의 검이 되게. 오직 너만 지키는 기사가 되게. 여주와 벨러가 계약을 맺었어. 계약 효과 연결 중. 맹세 효과가 여주의 연결기 스킬, 시간 역행 스킬과 연결돼 과거 시간을 되돌아봤어. 여주가 전에 겪었던 미래 타임라인으로 갔어. 기사들이 전부 전사하고 벨러만 홀로 남았어. 그래서 그는 제국의 작은 영웅으로 추앙받았어. 여왕이 말했어. 이번 토벌전 수고했다고. 벨러가 풀죽은 표정으로 당연한 일 했을 뿐이라고. 정말 안 됐어. 미숙한 왕 때문에. 경과 기사들이 고생 많았겠구나. 벨러가 놀라요. 폐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 몰랐어. 마수는 원래 세계의 왕이 덕이 없어서 생기는 거야. 고통에 빠져 무능한 내 왕은 아무것도 안 했고 할 수도 없었지. 하지만 그와 달라. 내 왕과 다르게 짐은 할 수 있는 게 많아. 관심 있으면 찾아와봐. 여주가 뭔가 떠올랐어. 폐하의 선종 때문에. 나중에 벨러와 캐린이 원수가 된 거야. 여왕이 벨러에게 털어놨어. 자기는 다른 세계에서 왔고 이 세계 사람이 아니래. 그곳에서도 황자처럼 세계의 왕이었고 카오딘이 경계하는 그림자도 여왕이 그 세계에서 데려왔다. 하여튼 짐은 세계를 관리했던 왕이야. 벨러경. 짐에게 마수 없는 세계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 궁금하지? 짐이 왜 안 그랬는지.
내가 성비는 왕이 내게 그 권한을 안 줬거든. 벨러는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타워긴을 찾아갔어. 다 그 때문이라고. 여주인공이 기어 회상에서 깨어났어. 버너가 물었어. 괜찮아. 그린 요신이 그랬어. 난 괜찮아. 앞으로 잘 부탁해. 커가 웃으며 말했어. 나야말로 잘 부탁해 로이너. 여주인공 로이너가 일행과 함께 돌아갈 때 그녀의 패널에 알림이 떴어. 자신을 론인이라 소개하며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했어. 로이너는 아침에 봤던 사롱인을 거울렀어. 로이너가 버너에게 말했어. 산책 좀 하고 싶다고. 괜찮을까? 버너가 웃었어. 뭐 그 정도야. 막사 근처라 멀진 않지만 조심해. 로이너는 그만 파워해다고 했어. 협조해줘서 고마워. 난 론인이야. 세계의 안내자지. 역할은 비숍. 넌 카오딩. 전하 곁에 남은 유일한 사람이지. 이전엔 만날 기회가 없어서 너 처음 보네. 론인이 말했어. 얘기하기 전에 이 녀석부터 내보내야지. 로이너가 소리 탔어. 어디 갔어 서시던. 불러도 대답 없더니 론인이 웃었어. 원래 시간 되면 나올 순 있어. 내가 마법으로 읽지. 해줄 거냐. 시턴이 그를 보며 잘난 척하는 꼴 좀 봐. 저리 가라고 해. 로이너가 론인에게 물었어. 나한테 무슨 일로 왔어? 론인이 설명했어. 신이 널 돕도록 날 보냈어. 그럼 계약하러 온 거야? 계약. 로이너가 물었어. 진심이야? 하하 진짜야. 로이너가 투덜댔어. 날 본 거 아니었어? 이게 무슨 도움이야? 로이너가 물었어. 아버지 이유가 뭔데? 론인이 설명했어. 내 역할은 비숍이야. 내 첫 번째 임무는 시계의 왕을 치는 거야. 세계의 왕은 이 세계 그 자체거든. 그런데 카오딘 전하 지금 처지가 묘한 거 아니야? 론인은 그녀 급증을 알아채고 그림자가 그를 해치려 한다면 불가능해. 그림자는 원래 세계의 영혼이 하이거든. 카오딘에게 이 일은 거의 무한한 생일 속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일일 뿐이야. 로이너가 물었어. 지금 상황이 심각하지 않아서 나랑 계약 못하는 거야. 론인이 설명했어. 내가 더 이길 확률 높아질 때 한여할 거야. 그리고 넌 방금 버너랑 계약했잖아. 근데 그림자들의 여왕 로도비커 여제는 퀸이야. 그녀 자신의 신만으로도 세계의 안내자보다 훨씬 강해. 게다가 이미 3명의 안내자가 그녀랑 계약했어. 이 상황에서 내가 너랑 계약하면 만약 지면 카오딘 전하 곁엔 아무도 없겠지. 근데 내 조건만 만족시키면 모아둘게. 그건 바로 다른 한메다 한 명과 계약하는 거야. 로이너는 미칠 것 같았어. 하르도 그렇어. 걱정 마. 내 다른 도움이 론인이 도와줄게. 론인이 설명했어. 일단 지금 계약한 한 안내자가 2명 남았어. 한 명은 이미 각성했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안 했어. 로이너가 말했어. 그럼 이미 각성하시란다는데 낫지 않아? 론인이 웃었어. 그게 말야. 이미 각성한 그 사람 설득하긴 좀 어려울걸. 각성한 그 사람은 안내자 중 루기야. 진짜 신도는 러던 공작이야. 론인이 일러뒀어. 이 러던 공작은 그 계곡 고신이 아니야. 로이너가 알겠다고 했어. 현 러던 공작은 계곡 공신의 딸이잖아. 러던 공작이라니. 러던 공작은 키고요인데 어떻게 만나지? 론인이 웃었어. 하하하. 역시 다른 사람이 낫겠지. 로이너가 말했어. 그럼 내가 한쓴 사람은 누군데? 론인이 자신있게 말했어. 몰라. 로이너가 하늘을 우러러 외쳤어. 여기는 이미 음소월했어. 로이너가 투덜댔어. 슬국배성이 그렇게 맞는데 어떻게 찾아? 론인이 설명했어. 당황하지 마. 범위를 좁혀줄게. 세계의 안내자는 직책에 따라 쓸 수 있는 힘, 종류가 달라. 그래서 비숍의 비숍 스킬로 잠시 세계 동향을 관찰할 거야. 내 권한을 더하면 누구든 어느 정도 가슴을 고일 수 있을 거라. 그럼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겠지. 로이너는 그렇게 들으니 그래 믿을 만하네. 근데 왠지 주저치 않을 것 같은데. 론이는 스킬로 단서를 찾으면 로이너한테 연락했대. 말하고 튀었어. 카오딘이 로이너에게 말했어. 궁전에 도와가면 폐하를 배워야 해. 로이너가 알겠다고 했어. 전화를 위해 간단히 준비할까요? 카오딘이 설명했어. 내가 폐하를 뵙는 거야. 로이너는 생각했어. 그림 다 우두머리인데 날 보자마자 카오딘은 그녀의 불안을 알아치고 당황하지 말라고 했어. 혼자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 공로를 보상하려고 부르는 거야. 황자도 구했잖아. 너무 걱정 마. 폐하는 명성을 중시하는군요. 오원이란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으시거든. 이 이름을 짊어진 폐하는 절대 폭군 같은 행동이나 역사에
위분 담배 일은 하나씩 거야. 그 아이 모두가 보는 앞에선 넌 안전해. 이때 궁전 안에서 한 사람이 자세를 잡았어. 로이너. 전각 중앙에 로이너가 투덜댔어. 이런 자리에서 기사 자세를 취하다니 시턴이 튀어나왔어. 오호, 로이너 최고야. 로도비커가 말했어. 이번 토벌전에서 아주 훌륭했다더군. 마술을 섭취했을 뿐 아니라 제국의 태양까지 구했어. 제국에 큰 공을 세웠으니 기사 자비를 데리고 구했다. 한 시녀가 기사로 책봉되다니 역시 황자 곁엔 평범한 사람이었군. 왜 저는 몰랐지. 그나저나 폐하가 날 마술보고해 보낸 건 해치려던 거야. 그럼 그림자들을 없앤 게 카오딘 전하라고. 카오딘 전하라고. 저 차가운 눈빛이 로이너를 두렵게 했어. 혹시 지금 그림자들을 없앤 게 로이너라고 의심한건가? 모로비퍼가 웃었어. 앞으로도 계속 제국을 위해 힘써라. 시터는 로이너의 지금 능력으론 폐하가 룬강수 입자요. 시녀가 기사 자기를 봤더니 정말 황자가 황위를 이을 생각이신가? 잘 지켜봐야겠어. 로이너 일행이 믿었어. 카오딘은 로이너의 직속 향관이야. 이번에 그녀가 상을 받는데 카오딘이 빠질 순 없지. 로이너가 카오딘을 보며 많은 사람 앞에서 몸이 편치 않을 텐데 카오딘이 갑자기 말했어. 기사 자비 받았다고. 기사 자비 받았다고. 그만두면 안 돼. 월급만 올려주면 계속 곁에 있을게. 카오린이 웃었어. 내 곁에 있어야만 숨을 쉴 수 있어. 모두 로이너가 개선했다는 소식에 축하해줬어. 푸짐한 디저트도 준비했어. 실러가 말했어. 로이너가 기사 자기를 받았으니 앞으론 로이너가 사냥했어. 그렇게 부르지 마. 난 기사단 소속도 아니야. 둘이 반박했어. 그래도 기사잖아. 시녀에서 기사로 넌 처음이야. 이 얘기하다가 물었어. 야, 상금은 얼마야? 로이너는 깜빡할 뻔했어. 상금 있는 거 짜잔 여기. 지금 다 열어볼게. 아, 헐 내 돈. 실러가 말했어. 헐 이렇게 많아. 작은 가게 열겠네. 언니 가게 열면 나도 일하러 갈게. 실러가 이 돈이면 지금 일 그만둬도 문제없겠다고 했어. 로이너가 말했어. 내가 어떻게 그만둬. 그럼 언니 계속 함께 있는 거지. 당연하지. 밤이 되자 로이너는 로닌의 말을 떠올렸어. 다음 안내자 언제 나타나려나. 갑자기 로닌이 불쑥 나타났어. 나도 놀랐어. 로닌이 신뢰했다며 좋은 소식 전하러 왔대. 만약을 위해 내가 마법을 걸어서 다른 사람들 눈엔 내가 침대에서 잔 것처럼 보여. 날 걸 수도 없고 걱정 마. 그 사람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얻었어. 근데 이상하게 미래를 다 뒤져봐도 각성한 안내자 정보가 없어. 그것도 모든 스케일을 합쳤는데 그 말은 미래는 그 사람이 없단 거야. 로닌이 설명했어. 타생지 지금 시점에선 세계의 안내자 곧 각성할 자 현재 제도의 거주 상업계열 소속 각성 계기 필요. 그래서 룩은 좀 달라. 상업과 두 계열로 나뉘는데 둘 다 세계에서 생명체를 특정 방향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어. 그럼 각성 계기는 안내자는 경험을 쌓아서 제도 백성에게 깊은 영향을 줘야 해. 그러니 추측하면 이 사람은 상업으로 큰 성공을 거둘 거야. 로이너가 말했어. 그럼 내 말대로 내가 그 사람 단서 도와줘야 해. 로이너 웃었어. 그럴 수도 있지. 하하. 로이너가 말했어. 진짜 장사해야 해. 방금 친구들이랑 가게 얘기했는데 그 대화가 예언이 되는 건가? 그건 모르지. 혹시 내가 장다침대일 수도 있다라. 미래에 유행할 것들 혹시 아이디어 있어? 로닌이 말했어. 넌 미래에서 온 거잖아. 로이너가 깜짝 놀랐어. 어떻게 알았어? 로닌이 설명했어. 시턴이 세계 관리자인데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 좋아. 이 정도만 얘기하자. 아 참 혹시 모르니. 아이디어가 좋은데 과. 로이너가 시컨에게 물었어. 야, 경험치 많이 늘었어. 시턴이 설명했어. 넌 목숨 걸고 싸웠고 누군가의 지도를 하였더라. 근데 짧은 시간에 욕을 안 주었다는 아마도 시간 역행 스피드 덕분일 거야. 로이너가 그때 확실히 여러 번 시간 역행 스킬 썼어. 그런데 내가 쓸 수 있는 경험치는 별로 안 늘었는데. 시턴이 말했어.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야. 첫째, 넌 똑같은 두명 오크 읽었어. 시간 역행 스킬로 늘어나는 경험치는 근데 매번 주필은 사건이 비슷하면 새 경험치가 안 늘어.
그래서 경험치는 처음 죽었을 때 확 늘고 나서 점점 줄어드는 거야. 로이어가 이해했어. 그러니까 내가 마수한테 계속 주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폰의 특성이야. 경험치가 이름도 모르는 스킬폰 기도야. 근데 왜 이 스킬 반은 안 는 것 같지? 늘었어. 잘 봐. 로이너가 투덜댔어. 이 자세히 안 보면 누가 알아. 이것밖에 안 들었네. 배분되는 게. 시턴이 설명했어.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 사실 여기 배분되는 경험치는 내가 얻은 경험치. 로이너가 말했어. 좀 짜증나지만 각성할 스킬이 있다니 다행이야. 사용자가 제어할 수 없음이야. 하지만 재시작하자면 사용자가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턴이 설명했어. 이 스킬 쓰면 확실히 효율적이야. 잘못되기 전에 다시 시작하니까. 근데 난 내가 쓰라고 권할 수 없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 역행 스킬에 달고몰리가 목리 생각해봐. 로이너가 알았어. 시스템이 내가 잘못되거나 한다면 죽는 거구나. 시턴이 목이 메었어. 그래 로이너. 로이너는 시판 말을 듣고도 망설임 없이 뒤 활성화했어. 시턴이 일렀어. 앞으로 넌 계속 죽음을 겪어야 해. 로이너가 괜찮대. 난 결심했어. 그렇게 로이너는 계속 일터리 하느라 바빴고 밖에 나가서 사람 도와주며 현실 사용했어. 갑자기 시스템이 경고했어. 스킬 불멸의 폰이 발동되었습니다. 시턴이 외쳤어. 피해 로이너. 갑자기 로이너 뒤에 말 두 마리가 나타나 그녀를 밟아죽였어. 그렇게 로이너는 또 죽었고 새로운 미래가 열렸어. 시간 역행이 발동됐어. 적절한 시점으로 여왕 로도이크가 이 아이를 소개했어. 스기의 왕이라고. 레그널이 칭찬했지. 그의 기품이 폐하와 똑같다고. 여자가 설명했어. 그의 육체는 폐하의 신체 데이터로 만들어졌으니 친자식이라 다름없다고. 남달아 물었어. 그는 아직 왕으로 각성하지 못했냐고. 알고 보니까 강저 아드아주모였어. 그래서 있던 달을 가셔야만 각성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레그널이 웃으며 물었어. 아이가 생기니 기분이 어떠냐고. 어린 카오딩은 모후를 무척 좋아했어. 여왕 로도비커도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지. 이때 카오딩은 8살이었어. 그리고 이건 모후와 결별하는 시작이기도 했지. 이 남자는 그레교육 담당 선생이었어. 카오딩에게 제국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지. 나중에 카오딩은 자신이 세계의 왕이라는 걸 점점 깨달았어. 하지만 이 세계는 그에게 너무 낯설었어.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카오딩을 불렀어. 유모였어. 그럼 이제 폐하의 집무실로 가요. 폐하께서 함께 식사하시겠대요. 카오딩은 모후가 자신을 초대했다는 말에 무척 기뻐했어. 그때만 해도 모후는 카오딩을 많이 아꼈거든. 그는 어머니를 오래 따를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쉽게 깨졌지. 왔구나, 황자. 그날 모든 게 변했어. 카오딩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몸에서 심한 거부감과 구역질이 올라왔어. 남자를 세게 밀쳐냈지. 모후에게 그 사람을 내보내라고 했어. 로도비커의 그 표정은 치부, 분노, 혀오,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 우주도 나, 강자. 내가 가장 귀한 걸 바쳐서 데려온 건데 감히 거부하다니. 좋아. 언제까지 거부할 수 있나 두고 보자. 뭐하라거라, 황자. 오늘은 함께 식사 못했겠구나. 유모는 이 광경을 보고 카오딩이 너무 안쓰러웠어. 다음날 로도비커는 그를 불러 함께 식사하자고 했어. 유모는 분위기가 이상했어. 왜 다른 시종이 없는 거지? 로도비커가 설명했어. 다른 사람에게 이걸 보여주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유모가 그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했어. 그를 미살했지. 로도비커가 그림자의 힘으로 그를 빼앗았어. 그림자가 된 유모는 카오딩에게 거부감을 줬어. 로도비커가 웃으며 물었어. 왜 그녀를 거부한다고? 황자. 그들은 같은 얼굴과 기억을 가졌어. 카오딩은 겁에 질렸어. 로도비커는 무척 분노했어. 뭐가 잘못이? 대체 왜? 그날 이후 황자궁에 괴물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 윈프리트 제국의 유일한 적자 카오딩은 황자궁에 괴물이 있다는 소문과 함께 저지와 등 미친 황자로 불렸지. 미친 황자에 대한 소문은 셀 수 없이 많았고 온 나라에 퍼졌어. 거대한 악의 앞에서 카오딩은 묵묵히 견딜 수밖에 없었어. 레그널이 카오딩을 찾아와 자기 아들 벨로를 소개했어. 레그널은 그가 황자 전하와 좋은 친구가 될 거라 생각했지. 카오딩은 거절하지 않고 잘 부탁한다고 했어. 벨로, 그렇게 그들은 함께 자란 소꿉친구가 됐어. 그리고 카오딩의 시종론도 있었지. 벨로가 물었어. 넌 대체 왜 맨날 오래 밖에 나간 거야? 카오딩이 말했어. 친 사람이 있어. 카오딩은 알고 있었어. 그림자가 주는 운명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계의 인도자뿐이란 걸. 벨로는 카오딩의 몸 상태를 보고 빨리 돌아가자고 했어. 카오딩이 말했어. 궁으로 돌아가면 더 역더워. 갑자기 카오딩 앞에 빛이 나타났어. 여기서부터 카오딩은 찾던 사람을 만났어. 벨로가 달려가는 카오딩을 보고 소리쳤어. 전하, 몸 상태가. 카오딩이 달려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어. 어린 로이너가 낯선 사람을 보고 물었어. 무슨 일이세요? 이거 다 알았어. 알람 가자. 말을 마친 순간 로이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 카오딩이 기회를 잡고 말했어. 나랑 가면 절대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로도비커도 가끔 모성애를 보여줘서 카오딩은 그녀를 완전히 유도할 수 없었어. 하지만 바로 그래서 그가 마음을 온전히 이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어떻게 소중히 안 여기겠어. 어떻게 내 죽음을 하드리겠어. 로이너, 내 죽음으로 알게 됐어. 넌 그림자가 되지 않는다는 걸. 왜냐면 병은 세계의 인도자 중에서 제일 약하고 하는 인도자들과 달라. 병 쓸모가 별로 없어. 특수 능력을 각성하면 좀 쓸모 있긴 하지만 그 능력을 각성할 가능성은 너무 낮아서 세상이 끝나도 각성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평범한 영혼과는 확실히 다른 힘이 있어서 후는 그녀의 영혼을 짓밟을 거야. 하지만 난 내가 행복하길 바라. 그래서 로이너, 난 너를 위해 뭐든 할 수 있어.